안녕하십니까. 여론의 모든 것 여론고수 배종찬 홍영입니다. 예.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구독 많이 해주시고요. 여러분들 최근에 구독해 주시니까 우리가 막 신바람이 나요. 힘이 나. 너무 좋아. 네. 구독은 무료이고요. 구독은 사랑입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 한일 정상회담 말도 많고 탈도 많습니다만 우선은 홍영님 기자께서 생각하시는 이번 한일 정상회담 총평을 해주신다면요. 여론상으로. 여론상으로. 네. 뭐 제 주관을 다 빼고 예. 뭐 객관적인 여론상으로만 본다면 네. 저는 그래도 뭐 대통령 입장에서는 나름 상당히 많은 노력을 했고 예. 근데 생각보다 일본의 반응은 이제 우리가 보기에는 이제 만족스럽진 않고. 아하. 이제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뭐 이거는 첫 발을 띈 거다. 시작이다. 시작이다. 그래서 네. 이제 그런 면에서는 이제 의미를 두고 뭐 이번 최근에 이제 한일 정상회담 하나를 놓고 네. 뭔가를 다 평가하고 판단하기에는 네. 뭐 너무 이르다. 뭐 저는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본은 그래도 상당히 파격적이었다. 이런 일본 내부의 평가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일본 관련된 신문, 언론 또 보도, 방송을 보면은 상당히 한국 대통령에게 극진했다. 뭐 국빈 예우를 해줬다. 의장대 사열도 있었고 또 그리고 저녁에 긴자에서 두 곳에서 만찬을 했거든요. 한 곳은 요시자와에서 또 정상 부부의 만찬이 있었고 또 렌가테이에서 이 오므라이스 그리고 이 지역구인 기시다 총리의 지역구인 히로시마선 술도 나왔다. 이 정도면은 일본으로서는 그래도 상당한 예우를 했다고 볼 수는 있지 않을까요? 뭐 이제 우리 국민들이 그런 예우를 갖고 판단할 건 아니고, 판단할 건 아니고, 이제 기시다 총리의 이제 말 한마디, 그쪽에 이제 반응 하나하나를 갖고 이제 판단을 하실 거고, 뭐 예우야 사실은, 그 정도 예우를 하는 거는 사실 기본이고, 그거가 안 돼 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예전에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중국 갔는데 혼밥을 몇 개를 계속했다. 그럼 왜 그런 겁니까, 혼밥은? 일정이 안 잡혔던 겁니까? 아니, 이제 그건 뭐 양쪽에 문제가 있었던 거겠죠. 뭐 양쪽에, 뭐 우리 쪽에서 이제 일정과 저쪽에서 일정이 조율이 안 됐다라고 한다면 뭐 그게 문제가 됐겠지만 어쨌든 그런 게 아니라 이제 뭐 같이 식사를 하면서 뭐 얘기할 수 있는 이제 기회가 여러 번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사실 뭐 양국 간의 정상이 만나는 데 있어서는 기본이죠. 기본인데 뭐 기본이 안 됐다 그러면 문제가 되겠지만 기본이 돼 있기 때문에 칭찬할 만한 거리는 아니죠. 아니다. 그거는 뭐 그냥 기본이고. 근데 이제 다만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그 일본 측의 반응이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예전에 우부치 총리가 한 것처럼 뭐 마음으로 통절한 뭐 반성을 한다라든지 아니면은 뭐 저기 일본 기업들이 그 배상 문제 적극적으로 이제 뭐 동참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기대한 것들이 안 나왔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진전이 되는지 두고 봐야 될 부분이죠. 그래도 정상회담에서 우리 기자의 질문이었습니다. 한국은 좀 이렇게 파격적으로 국민 여론까지 거슬러가면서 대통령이 시도를 하는데 기시다 총리는 일본은 왜 하다 좀 안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기시다 총리가 히토츠 점점 해나갈 것이다. 그러니까 일본이 좀 와닿을 정도로 안 하는 이유가 4월달에 선거도 있고 좀 일본 내부에 국민들의 또 우익 또 정치인들이 있으니까 인사들이 있으니까 그들 좀 눈치 보는 건데 5월달에 이 G7 그리고 7, 8월로 예정되어 있는 기시다 총리 방한 때 셔틀 외교가 이제 복원되는 셈이니까 나아질 것이다 이런 기대감도 있는데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제 그 우리나라 언론이나 이제 뭐 이제 우리 쪽 반응은 굉장히 참 약간 아니 냉정한 걸 떠나서 약간 좀 그러니까 이제 모든 부분에서 약간 좀 빨리빨리 뭐가 이제 뭐 가시화됐으면 하는 그런 분위기가 우리 사회에는 있잖아요. 뭐든지 좀 빨리빨리. 근데 일본만 해더라도 약간 좀 템포를 두고 좀 하는 그런 스타일인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4월 23일인가 뭐 일본의 선거가 좀 요즘이죠. 가장 그 전국 통일 지방선거입니다. 예, 가장 그 이번 이제 한일 정상회담에서의 일본의 반응에 영향을 주는 거는 그렇죠. 이제 4월 23일 날 예. 이 선거다. 선거입니다. 그리고 그게 아니었으면 뭐 그래서 선거 이후에 방금 얘기하신 대로 이제 뭐 예. 이제 방한 과정에서 7월 8월 이렇게 된다면은 8.15 광복절 그렇죠. 뭐 그 즈음이 되든 아니면 예. 그 전이 직전이 되든 뭐 그럴 텐데 그때 아마 이제 뭔가에 또 이제 그게 이벤트가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네. 입장 바꿔서 예. 그 우리나라가 뭐 한 달 있다가 뭐 총선을 한다고 쳐봐요. 그렇죠. 현 정부에서 이건 못 나왔겠죠. 이렇게 했겠어요? 아, 아니 한 달만 지나면은 한 달 후에 뭐 그렇게 중요한 총선거가 있는데 자살거리죠, 그러면. 총선거가 있는데 정부 여당이 이거 하겠어요? 예. 할 리가 없죠. 그런데 일본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보면 예. 그럼 저기 그쪽도 뭐 민족 정서라는 게 우리나 일본이나 사실 뭐 크게 다르진 않잖아요. 뭐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좀 두고 봐야 되고. 예. 이제 다만 이제 보면은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이제 다음 달에 이제 그 한미 정상회담이 있고 4월 26일 예. 국빈 방문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또 그 다음 달에 5월 이제 달에 히로시마에서 히로시마에서 한미일 정상회담 G7에서 이제 G8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예. 편입이 되느냐 뭐 그런 부분이 아, 지금 논의가 되고 있고. 바로 여쭤볼게요. 일부 전문가들이 지금 한국이 그래도 먼저 된 파격적인 시도를 하는 이유는 윤석열 대통령이 G7 회의 내부에서 논의되는 것이 한국까지 포함해서 G8으로 가자. 미국도 그런 이야기가 나온답니다. G8인데 그동안 반대를 했던 것이 일본이죠. 일본이래요. 예. 그럼 우리로서는 G8에 들어가는 것이 여러 가지로 글로벌 경제나 글로벌 또 외교에서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것도 어떻게 될까요? 아니,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이제 이 디딤돌로 일본 한일 정상회담이 시작이 예.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일본의 사실 G7에서 아시아 유일 국가인데 일본이 예. 그 뭐하러 한국이 들어오는 걸 좋아하겠어요.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방해하지 말고 우리 같이 손잡고 가자라고 예, 예. 하는 면에서 이제 설득을 하는 과정의 이제 일환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게 뭐 잘 되면은 뭐 상당히 이제 여론이 또 달라지겠네요. 여론이 달라질 수 있는 거고. 아하.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G8에 못 들어갔다. 예. 그러면 이제 또 이제 반대의 역풍이 불 수도 있는 그러니까 기시다의 마음을 돌려놓는 것이 상당히 중요할 수밖에 없겠네요. 거겠죠. 기시다의 마음도 그렇고, 예. 뭐 기시다의 마음이라는 거는 일본 국민의 그 여론에 예. 따라서 이제 마음이 정해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본 국민 여론에 대한 이 그 정지 작업도 예. 필요한 거고,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시작이 됐다라고. 그래서 보면 갑자기 되죠. 생각났는데 지금 이 시점에 연산마가 좀 나서야 되지 않을까요? 언제 요사마 나나나나 그걸로 그 될 일 같았으면 벌써 달렸죠. 예, 예. 실장님 예. 아닙니까?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하튼 간에 지금 대통령으로서는 일본 전범기업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안에 대한 이 제3자 배상안이 상당히 여론이 무겁습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을 일컬어서 이완용이다. 3년도의 굴욕이다. 그 다음에 경술국치다. 온갖 이야기들이 다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뭐 오므라이스 외교였을 뿐이다. 먹고 온 건 얻고 온 건 오므라이스밖에 없다. 이건 어떻게 이 여론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까요? 그게 여론으로 굳어진 건 아니죠. 이게 지금 네. 보면 네. 한국 갤럽에서 또 내려가긴 했습니다. 케이스탯을 비롯한 이제 그 MBS 조사나 예. 또 한국갤럽 조사를 보면 내려가긴 했습니다. 대통령 지지율하고 예. 요 이제 한일 관계에 대한 뭐 진용배상 문제나 뭐 이거에 예. 대한 찬성하고 거의 예. 비슷하게 가잖아요. 아, 그렇죠. 한 35% 안팎에서 수는 버티고 있다. 네, 거의 그리고 아마 윤 대통령이 이번에 3.1절 기념사부터 이렇게 쭉 이어지는 예. 거는 이 부분은 보수층은 지지해줄 거다. 최소한 보수층의 지지만 이제 버텨준다면 예. 이거는 차후에 좀 이제 긍정적으로 더 예. 나갈 수 있다라는 자신감으로 이걸 했겠죠. 예. 그래서 방금 얘기하신 부분은 야당 쪽에서는 뭐 오므라이스 한 접시에 나라 팔아먹었다 뭐 이렇게 예. 얘기를 하지만 그거를 이해를 해줄 분들은 또 야당 지지층이겠죠. 예. 야당 지지층인데
그게 이제 전 국민의 여론의 대세라고 보기는 저는 좀 쉽지 않아요. 근데 개개인은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뭐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오므라이스 먹고 뭐 했냐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맞잖아요. 분들도 있을 텐데 그건 개개인의 생각이 다 다를 테니까. 샤브샤브는 엄청났다 그러던데. 다 다를 테니까 어쨌든 뭐 그런데 그거는 뭐 서로가 이제 생각이 다른 거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거죠. 네. 자, 그렇다면 대한민국 최고의 데이터 저널리즘 전문가이시니까 언제쯤 이 여론을 딛고 반전할까요? 뭐가 반전을? 지지율이요, 대통령 지지율.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대통령 지지율이 한일 관계 하나로만 오르고 떨어진 게 아니에요. 한일 관계 하나로만 오르고 떨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한일 관계에 뭐 일본의 어떤 성의가 보여준다 그러면 대통령 지지율이 갑자기 팍 오르고 그럴 것도 아니에요. 그래도 언제쯤 이 한일 관계가 지금은 꽉 좀 그거는 아까 배 수장님이 아까 말씀 잘하셨잖아요. G7도 있고 또 이제 뭐 일본 선거도 있고 뭐 그 다음까지 가려면 시간이 꽤 걸리죠. 이게 뭐 아까 제가 맨 처음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우리나라 국민들은 자꾸 빨리빨리 뭔가 성과를 보려고 한다는 그건 배 수장님도 마찬가지고 언제쯤 될까요? 라고 자꾸 물어보는 거는 빨리 뭐가 보여지나 빨리 보여주는 문제가 아니란 말이죠. 일본은 아니다. 일본은 절대로 그럴 게 아니고 우리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뭐 여기서 뭐를 더 보여주겠어요. 우리도 이제 우리 패는 다 깠는데 결국 홍 기자님의 말씀은 와카리 마센. 아니 그게 아니라 아까 지지율 반전을 얘기해서 그래요. 지지율 이거 하나 갖고 오르고 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네. 제타이 와카리 마센. 네. 자, 일본 정상회담, 한일 정상회담 과연 어떻게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영향을 줄지 끝까지 추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종찬, 홍현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